이제 법사위 문제를 보시면서 네. 이제 정말 서민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다 보다 정말 먹고 살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국회가 그동안에 옹구송도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는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요번에 여야 쟁점이 되는 사안 이외에도 법사위가 그동안 참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례들 이런 걸 가지고 바로잡아야 될 점이 이렇게 여야 정쟁의 이슈가 아니고 민생과 관련되는 거 이런 게 이권에 휘둘려서 못된 짓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체계 자구심사건이 들어갔나 봤더니 1951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1951년도는 그때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국회가 뭐 입법조사처라든지 이런 법률 전문가들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입법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국회법 37조에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모든 법안이 상정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법 37조에 그 법사위의 소관 업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체계 자구심사. 체계라는 건 법 체계가 헌법이나 다른 법과의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 자구는 맞춤법이 틀렸느냐 맞았느냐. 위원회 이기주의. 사례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림축산위 그러면 대부분의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가 계시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은 좀 걸러야 된다. 법사위가 이제 미국처럼 상원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주장이에요. 옛날 얘기고요. 지금 국회에서 법 하나 상정을 할 때 이게 뭐 쉽게 법안이 성안이 되고 상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안을 이제 상정하려고 그러면 뭐 입법조사처라든지 자문도 구하고 법제처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각 상임위 소속의 전문위원들이 이제 검토보고 심사보고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같은데 입법조사처에서는 위헌 시비가 있을 것 같은 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법사위 문제로 인해 갖고. 네, 뭐 어떻게 될까요? 6개는 벌써 어제 끝났더라고요. 어제 끝났죠. 네. 자, 그 법사위가 우리 이제 보좌관님, 회계사님께서 이제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 법사위가 중요성을 이제 아시잖아요. 미국 같으면은 이제 하원, 상원이 있는데 그런 상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모든 법들을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정부 부처가 있는데 정부 부처의 가장 위의 대가리는 기획재정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처 중에서. 로비를 한다. 부처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상위 기관에 속해 있는데 지금 법사위가 그런 우리 국회가 법사위가 지금 그러게 돼 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번에 한번 말씀하실 때. 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법사위 문제를 한번 다뤄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 4년 계시면서 느꼈던 부분들하고 출입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오늘 저희가 이제 내용 담아서 방송을 할 건데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해서 좀 상당히 중요한 주제 같아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법사위를 놓고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통합당하고 서로 이제 위원회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어저께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단독 국회를 열어갖고 6개 상임위원장을 발표를 했죠. 요번에 여야 쟁점이 되는 사안 이외에도 법사위가 그동안 참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례들 이런 걸 가지고 바로잡아야 될 점이 이렇게 여야 정쟁의 이슈가 아니고 민생과 관련되는 거 이런 게 이권에 휘둘려서 못된 짓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담이 좀 길어지지만은 법사위가 그동안에 저희가 민생을 위한 그 법사위가 아니라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가진 자들을 위한 국회 그리고 저희가 70의 도적들 국회의원들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식의 그 법사위가 운영이 됐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런 사례들이 있기 그런 때문에 사례들이 많았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가지고 예, 한번 좀 예. 경로를 한번 날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의뢰 반란 해야 될 일이고 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그 주제가 기대가 되고요. 이제 법사위 문제를 보시면서 네. 이제 정말 서민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다 보다 정말 먹고 살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국회가 그동안에 옹구성도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는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첨예하게 이제 대립이 되고 표면적인 뭐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통합당도 물론 이유가 있을 거고 한국당이 또 이제 우리 원내대표 이번에 그만두셨지만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 뭐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네. 모든 상임위에 네. 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와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정쟁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 예. 그러니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에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 몫이었고 이거 관례적으로 예. 17대 국회에서도 그랬고 여당은 국회의장직을 관례처럼 맡아왔으니 예. 법사위원장직은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굉장히 시끄럽게 그렇죠. 떠들었죠. 어제 결정되기 전까지 뭐 계속 떠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사람의 그 약간의 그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저같이 이제 잘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론 못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좀 보니까는 그동안에는 뭐 정정의 하나의 그 한복판이 있지 않았냐. 예. 국회 제 37조를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소관 업무에 법률안, 국회 규칙안의 체계, 형식,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법 37조에는 예.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모든 법안이 상정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법 37조에 그 법사위의 소관 업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체계 자구 심사. 체계라는 건 법 체계가 헌법이나 다른 법과의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 예. 자구는 맞춤법이 틀렸느냐 맞았느냐. 위원회 이기주의. 사례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림축산위 그러면 대부분의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가 계시고 예.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 농민들, 어민들, 축산인들의 이익만 이런 법들이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이런 위원회 일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예. 법사위가 이제 미국처럼 예. 상원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걸러야 된다. 이게 이제 주장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 국회에서 법 하나 상정을 할 때 이게 뭐 쉽게 법안이 성안이 되고 상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법안을 이제 상정하려고 그러면 뭐 입법조사처라든지 자문도 구하고 법제처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각 상임위 소속의 전문위원들이 이제 검토보고 심사보고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같은데 입법조사처에서는 위헌 시비가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외부 그 헌법학자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상원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법사위는, 그래서 야당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체계 자구 심사권을 빼버리게 되면 법사위가 아니라 통법이 그냥 지나치는 길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게 국회법을 뒤져봤더니 언제 이게 체계 자구 심사권이 들어갔나 봤더니 1951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1951년도는 그때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국회가 입법조사처라든지 이런 법률 전문가들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법 입법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계 자구 심사권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좋은 법들, 서민을 위한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되고 쌓였다. 그리고 거의 뭐 폐기 처분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뭐 폐기 처분되는 건 대부분은 법사위에서 폐기 처분되는 경우는 없고 상임위에서 상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법사위에서는 그 내용대로 다른 법과의 충돌이 없거나 뭐 거기 무슨 맞춤법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파스가 돼야 되죠. 그런데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쟁의 도구로 잡아갖고 상정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럼 그렇죠. 본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자, 고명수 사무총장님. 네. 예. 민주통합당도 발목을 잡은 사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게. 네. 의아할 할 것 없이. 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사위가 하나의 그냥 그 정권을 못 잡으면 본인들이 반대 강압적인 뭐 어떻게 보면 잡고 있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을 거고. 예, 그런 사례를 보면 이게 뭐 내로남불이다라고 주장하는 말도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맞을 것 같은 게 정확하게 맞는 예,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네. 예, 내로남불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 법안에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이제 옳고라는 사례들 네. 이혼회로부터 통과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잡아놓고 본인들이 점을 찍는다든가 그 뒤에다가 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등 하나가 엄청난 또 차이가 있다면서요 이게 그거 수십만에 해당되는 예. 중소 IT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 생존권을 그래서- 10개 먹을 걸 5개밖에 못 먹게 뺏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등들 네.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위한 법들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적폐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여야 할 거 없이 네. 등을 붙여야 자기가 들어가니까. 등을 붙여 들어갑니까? 예,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등을 붙인다든가 점을 찍는다든가 뭐 이런 법들이 숱하게 많을 건데 오늘 사례는 몇 가지를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19대 20 작년 6월 법사위원장이셨던 여상규,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뭐라고 했냐면,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은 예.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예. 돌려보내겠다. 또 돌려보내지 못한 법안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에 처리해서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제기를 했었죠. 예. 법사위는 체계 자구심사만 해야지 예. 타 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예.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상임위에서 여야 예. 합의가 안 됐다. 예. 그러면 상임위는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표결을 했으면 합법적으로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거예요. 예. 그럼 넘어온 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에 문제가 없으면 상정을 해갖고 본회의를 보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야 합의가 안 돼, 국회법 위반이에요. 예. 여야 국회법에서는 상임위에서 결의를 할 때는 예. 다수결로 결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수결로 예. 넘어왔는데 야당이 반대를 했다. 예. 위법, 위헌. 예. 이거는 월권. 월권이죠, 이건 월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많이 강력하게 반발했었죠. 예, 이런 내용을 당해본 내용인 전력은 또 민주당이 있네요. 그러니까. 중기벤처부 장관이신 예. 박영선 당시 그 법사위원장 민주당 예. 그때 이제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상정을 거부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산안이 해를 넘겨도 통과가 안 됐죠. 그때 그것도 뭐 아마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례를 네.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 사례는. 이건 뭐냐면 이제 네. 우리 재벌들이 예. 지주회사가 있으면 예.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손자회사 밑에 증손회사가 있어요. 중손에서. 그러니까 증손자회사죠. 예. 이 회사를 설립할 때는 예. 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거를 50%까지 풀어주자 하는 게 그 외국인 촉진법, 투자 촉진법 상정이 됐어요. 예. 근데 이거는 법사위원장이 옛날에 삼성 저격수였잖아요. 예. 박영선 의원.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는 내 손으로는 절대 통과를 못 시킨다 해갖고 예. 그냥 법사위에 상정을 안 시킨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예산 부수법안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이렇게 이제 예산이 네. 통과가 되는 사례였죠. 지금 이제 고민총장님이 네. 무슨 외국인 투자 촉진법 삼성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네? 삼성은 아니고 이제 이때는 SK하고 SK? GS입니다. GS. GS. 네.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뭐 민주당도 그렇고 뭐 통합당도 그렇고 본인들의 그 이념에 맞는 부분들은 뭐 잡아놨다가 네. 못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익에 맞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18대 국회에서 네. 그 재벌들의 노비로 인해 갖고 네. 예, 그게 이제 바뀌었던 네.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네. 2012년도인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이제 IT 컨설팅을 했었기 때문에 IT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와서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보면 대학 교수들이 제 앞에서 막 울어요. 그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IT 전공한 유능한 인재들이 최저임금 받는 자리밖에 못 간다. 그래갖고 이거 왜 그러냐. 그게 무슨 뜻인가요? 최저임금밖에 석박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정보화 사업이라는 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그 다음에 뭐 그 공공기관 이런 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데에 IT 사업을 공공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 독식을 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입찰을 해갖고 따는 거죠. 따가지고 하청, 재하청 넘어오다 보니까 IT 그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중소기업에 있으니까 재하청 받은 거예요. 그럼 단가가 저 위에서부터 다 먹고 떡국을 주워 먹다 보니까 석사, 박사를 학위를 가진 친구들이 최저임금 수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돈 들여서 IT 박사를 받아놓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IT 산업에 들어가서 종사하기 싫다. 존심이 상해갖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관두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문제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법을 발의한 게 어떻게 발의했냐면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IT 대기업들이 너무 부당한 착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참여를 하지 마라. 그렇게 금지하는 법안을 그때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알고 있기로는, LG나 삼성, 뭐 시내스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법이 발의됨에도 불구하고, 뭐 싹쓸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있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또 하청을 받는 그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IT 이제. 이런 불공정 거래나 부당 배우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이제 법안에 있어서 만드실 때, 뭐 이게 실패를 하셔갖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법안?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단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그 당시가 이제 요 소프트웨어, 정부 소프트웨어 사업을 관장하는 데인데, 여기서는 단 예외 조항을 넣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넣자. 예외 조항에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등, 전력, 그 밖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에 등자를 포함시키자. 등자를 포함시켜가지고, 그 경우에는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지만,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넣자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국방, 외교, 치안, 전력이 빠지면, 공공 IT 사업에 크게 발주 나올 게 있나요? 많죠, 그래도. 그래도 많이 많죠. 그래도 많은데, 어쨌든 제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국방, 외교, 치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이게 뭐면, 애국심이 있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기업은 그런 애국심이 있고, 중소기업은 애국심이 없다는 얘기냐. 이게 이제 국가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이 하면, 이거를 유출을 시킨다 해야 되나요? 정보를. 뭐 이런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되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뭐 일개 보좌관이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뭐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정부에서 등자를 집어넣자고 왔길래 죽었다 깨라도 등자는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야 그때 그 지경이 법안 소위에서 제 기억으로는 2시간 이상을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등자를 빼자 해서 그 당시에 법안 소위에서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등자를 빼자 해서 결론이 났어요. 물론 그래서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등자가 빠진 대로 그 상임위원회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결의가 돼서 법사위로 넘어갔어요. 전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됐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국방, 외교, 안보 등은 빠진 상태. 요 부분만 빼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법안이 나온 걸 본회의 통과돼서 나온 걸 보니까 등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제 법사위를 쭉 쫓아가 봤더니 2012년 3월 2일이에요.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요 해가 2012년도가 뭐냐면 18대 국회가
끝나기 얼마 전입니다. 4월 2일이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맞선 이때는 거죠. 공천을 받는다 뭐다 해갖고 국회의원들이 정신이 없을 때예요. 그렇죠. 그때는 놀랐네. 느닷없이 그 속기록을 나온 걸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예. 우윤근입니다. 당시 뭐 예. 법사위원장이. 예. 요 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이 22개였어요. 예. 22개에 대해서 다른 법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요. 예. 법안을 상정한다고 법안명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뜬금없이 예.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두화 의원이라 변호사입니다. 예. 이 사람이 등자를 포함시키자고 주장을 해요. 아, 이분이 뭐 저 전문가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니까 뭐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고 예. 등자를 포함시키세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 자구심사하고 법률 체계심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등자 하나 때문에 수십만 IT 종사하는 젊은 중소기업의 사람들이 밥그릇이 날아가는 건데. 예. 자, 요 말을 딱 하니까 홍석우입니다. 당시 지경부 장관이. 지경부 장관이. 예. 등자를 집어넣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야, 이 냄새가 나는데. 해요. 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웃기는 게 우윤근 위원장입니다. 등자를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네. 크게 정책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무슨 말? 이건 본인인 전문가도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두화 의원이 제안한 등자를 포함시켜서 수정 결의를 해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산자위 법안 소위,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25명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그 몇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거쳐서 등자를 빼자고 그랬는데 예. 법사위에서 등자를 뜬금없이 요 세 사람, 예. 우윤근, 예. 이두화, 예. 홍석우 지경부 장관 세 사람이 말 주고받으면서 등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속대가 사람 완전히 망쳐버린 결과가 돼버렸네. 이 세상은. 망쳐버린 거죠. 완전히 네. 망쳐버린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법안 상정을 한다 하면 네. 그때 당시에는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이두화 의원이 하실 수 있다 하지만 네. 상대편에 있는 의원님들은 이게 뭐 아예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뭐 통합민주당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우윤근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이 있고. 네, 뭐 야,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대기업을 위해서 하나의 큰 엄청난 사례가 되겠죠. 공짜로 해줬을 리는 없겠죠? 그러겠죠. 네. 이거 어떻게 공짜로 하겠어요? 몰라서 해줬겠죠. 등자 몰라서? 붙으나 마나 뭐 아니 그래도 뭐 관심 없는 몰라서 분야니까. 아 이거 냄새가 엄청 나는데. 근데 이게 또 하나 예. 문제가 있어요. 무슨 예. 뭐냐면 지금 국회법에 예. 상임위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25명이라고 칩시다. 예, 근데 과반수 미만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회의가 의미가 없어요. 법사위에 내가 참석은 못했어요. 예, 거의 사람이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예. 본회의장 건물 안에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을 해요. 뭐 그런 법이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 예. 있어야지 참석을 한 것이지. 예, 요거 법안을 할 때는 예. 몇 사람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사위에. 아. 몇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것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건 의미가 있으니까. 속기록 봐서 확인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 CCTV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CCTV는 이제 지워졌겠죠.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요. 그죠? 참 이런 정말 대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들 수십만 개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이게 네. 불거풍화시킨 네. 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게 법사위에서 일어나네요. 네. 예. 자, 공명출장님, 네.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재벌 기업들의 이제 구린내가 진동하는 노비, 예? 예, 그러니까 산자위 국회의원들은 12시간의 열띤 토론 끝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법사위에 넘어가자마자 세 사람이서, 그것도 이제 18대 국회 마지막에 불과 얼마 안 남기고,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뭐 같은 제 개인적인 감정은 예, 무식한 거 아니면 로비 당했다라는 예, 생각밖에 안 들고요. 예, 아니 대기업만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예. 국가 기밀을 유출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참-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들 붙어봐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대기업들 이기는데 그거를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갖고 상정을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렇죠. 네. 뭐 헌법에는 분명히 있어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편을 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지식경제부입니까? 그때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금 법안이. 그럼 지경부가 지식경제부에는 중소기업도 들어가고 대기업도 들어가는데 네.
천편일률적으로 대기업이 먹거리는 대기업이 먹을 걸 먹고 네. 보니까 법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 의도로 만드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대기업이 할 거는 대기업이 하고 네. 뭐 나머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준 거 아니에요. 네. 소기업이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중소기업의 영역을 이렇게 좀 보호해 주신 거죠. 보호를 해준 측면보다는 저는 네.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예, 차고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 대기업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창업해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중에 예. 머리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제가 볼 때 유일한 업종이 IT 업종입니다. 예. 사실 PC방에 가서 혼자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것만 해서라도 먹고 살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IT 시장의 제일 큰,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부에서만 공공정보 사업 예산을 4조를 씁니다. 4조를 쓰는데 4조 중에 3조를 대기업 SDS 몇 개사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SDS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IT 인력보다 예. 월등히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겠죠.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복독방쟁이들이에요. 지금 건설회사가 네. 일본 건설업 라이선스만 가지고 예. 뭐 전문 건설업도 쭉 하청 세워가지고 프로젝트 코디네이션해서 먹고 예. 지 앞에 이거 똑같은 구조예요 보면. 유능한 중소기업들 사람들 단가 딜이 쳐가지고 그럼 이 일은 결국 나중에 공공섹터와 아무리 큰 거라도 보면 SDS가 독자적으로 한 일이 뭐가 있나?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10%만 일했으면 10%를 먹으면 되는데 예. 10% 일을 하면서 40, 50어치를 먹어가요. 그럼 나머지 90%의 일한 중소기업들은 피를 빨리고 착취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업은 들어오지 마라. 유능한 중소기업 IT 인력들이 공공정보 사업을 먹고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갖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자.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이런 법들을 발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공무총장님 네. 이게 다른 상임위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법 아닙니까? 옳은 행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저 체계 네. 자꾸 심사권을 빌미로 빌미로 해가지고. 권력 남용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보진 않았지만 이두화 의원이 네. 2시간 동안 전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만큼 그 정도로까지 전문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 이분이 검토도 없이 네.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등짜 냅시다 이런 말을 한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 등자 넣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 홍석우 장관이라는 사람은 예. 왜 재벌편을 듭니까? 그러니까 맞장구 쳐가지고 바로. 우윤근 예. 위원장은 왜 재벌편을 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여야가 없네, 이게. 우윤근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해 2018년도에 법사위원을 통과를 안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습니까? 이게 처리를 회기 빨리- 말이 예. 재벌들이 모든 법에서 그렇지만 많이 느꼈지만 예. 로비가 제일 많이 통하는 때가 전부 국회의원들은 정신없어요. 민생보다는 지 그때 공천받는 데 이제 몰아다니기 20대 때문에 마지막이나 뭐 이럴 때. 그죠? 요게 18대 국회 네, 마지막. 마지막이죠. 네. 그러니까 요때가 완전히 로비의 궁합. 찬스네, 찬스. 그렇습니다. 네, 네. 찬스네. 네. 그러니까 18대 국회 마지막에 로비 찬스를 노려서 네.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노렸네요,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예.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내가 회의를 참석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인간까지 띄워다줘요. 인간까지. 네. 현장에서. 공증을 하려면. 근데 이 사람 변호사인데 예. 이두화 의원이 예. 당시 변호사가 예.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회의 진행의 숫자가 안 된대. 네.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게 해당 건물 안에 있으면 그 회의가 상임에 된대요. 참석한 거예요. 참석한 거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법을 바꿔야 된다. 있어야지.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러면 네. 법을 바꿔야 된다. 이게 뭐 참석의 증명이 자. 개인은 일방적으로 뭐 인관까지 요청하면서 예. 그 회의장에 없고 본 회의장에 있으면 그게 참석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 옆방에 가서 담배 피고 앉아있고 그래도 참석한 거예요. 그럼 사우나에서 모욕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거의 그렇죠. 그걸 그건 좀 있어요. 그 유혹가 유권에서 그러니까 싸우고 그것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해당 건물 안에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사우나 하고 있어도 참석한 거죠. 그러니까요.
참 국회의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네 보니까 법사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른 국회의원들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 야, 이거 대단합니다. 중소 IT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업계 종사자들 인력들이 이제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 예. 이제 당시에 이제 IT 기업의 그 구로동이 이제 밀집돼 있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의 이 사건을 어떻게 이제 보셨나요, 그분들? 예. 요 법이 상임위를 일반적인 경우에 예. 그 지경위 전체회를 통과가 됐으면 예.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은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그럼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때 그 IT 하시는 분들이 요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막 신문에 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구로동에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예. 갔더니 호프집에 갔는데 유심히 들어보래요. 예. 제가 듣게 지나가면서 예. 세 테이블 중에 한 테이블은 소고기 후전하더래요. 예. 구로동에 있는 IT 기업들이 삼성이나 LG 이런 데 하청, 재하청으로 들어가가지고 피해를 안 보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망해 나가고 그러겠네. 그렇죠. 속이 시원하다고. 예. 막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전 그 법을 발의를 해놓고 예. 굉장히 좀 뿌듯했어요. 음. 근데 법사위에서 요거 하던 날 거길 또 갔어요. 가보니까. 예. 그 양반들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내가 욕은 못하겠는데 그 사람들은 욕을 이 테이블 저 테이블에서 그 나물에 그 밥이지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육두 문자가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터져서 참 법사위가 참 그 민생을 위한 서민을 위한 법사위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초법적인 네. 법사위가 초법적인 위원회 아닌가? 뭐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뭐 진행 경과나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때 한번 보세요. 법사위가 아까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예. 다른 지금 국회 상임위가 18개가 있습니다. 예. 개별 상임위가 존속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제가 뭐 기껏 거기서 하지 말자고 법안 놓은 거 지 마음대로 뜯어고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180석 마련해봤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180석 해봤지만 법사위 잡지 못하면 네. 한석 더 는 것도 못한다. 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죠? 네. 자, 그래갖고 이제 네. 법사위에서 등자가 외교원부, 안보, 치안, 국방 등 해서 예. 요 등자가 추가된 사업에는 재벌기업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산자부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 요 등자를 해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 국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그걸요. 그 용역을 주었더니 예. 제가 그 용역 보고서를 봤어요. 예. 등자가 처음에 의미적으로 요만큼 구멍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용역 보고서는 안 걸보니까 구멍이 이만해졌어요. 그렇게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용어가 왔어요. 이런 데들은 예. 국방안보 치안 등에 해당된다고 예외사업 심의를 하게 만들었어요. 다 들어갔겠죠, 뭐. 네? 예. 다 그러니까 들어갔겠죠.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웬간한 거는 국방안보 등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제 산자위에서는 위원회를 열어요. 예. 그래서 요게 등자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법을 만들어 마나 되셨네. 내가 보니까. 자, 그럼 위원회 사람들은 요 위원회 참석하면 회의 참석 수당을 주거든요. 예. 산자부 공무원들 예. 뜻에 반하게 위원회들이 결정을 안 할 되죠. 수가 없어요. 예. 그 후에 산업은행 뱅킹 시스템이 예. 국방안보 등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요. 국방안보하고 산업은행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요거 빠져나갔어요. 예.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산 시스템이 국방안보 등에 해당이 됩니까? 뭔 해당이 될까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예외사업 심의에 요게 다 등에 포함된다고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면 대기업이 먹고 중소기업들은 하청, 재하청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이때 이제 이것도 되게 귀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SDS나 재벌 입장에서는. 예. 그래갖고 제가 듣기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국회 청와대에서 예. 이 사람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예. 이거 정부가 SDS나 이런 데서 예. 정부 공공 소프트웨어 제대로 개발을 했는데 예.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수출을 못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 등 짜고 나발이고 그 18대 국회 때 개똥 같은 법 만들어 놓은 거 다시 원상복귀 시키자. 이런 로비를 한참 하다가 그 순실 사건이 터져가지고 흐지부지 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네. 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벤처기업들 육성하자고 말만 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네. 속기록 다 뒤져보고 예. 법사위 국회의원이 산자위 국회의원보다 계급이 높습니까? 여긴 똑같은 국회의원이에요. 네. 법사위 소속 위원이라고 산자위 그 위원들 전체를 무시해요? 그 당시에 잘못된 거죠, 그건. 산자위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네. 그러면 네. 법사위 쫓아가서 멱살 잡아 해야죠. 당신 당연히 뭔데? 안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선거가 한 달 전이라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그런 식으로 농단을 당한다면 안 되잖아요. 법사위가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체계 자구 심사권하고 아무 상관없는 등자를 집어넣은 네, 이 이 법부터 사례를 한번 저희가 넣죠. 네. 원상복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기 아니 이거